안녕하세요. 고피디의 사연을 싣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핫 이슈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된 가평 계곡 사건 고 윤상엽님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많이 봤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파장이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내 A씨는 고졸 학력으로 윤상엽 씨께서 근무하던 대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 6개월 후 수료하였는데 업무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5개월 뒤 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는 보험 4개 가입하게 됩니다. E씨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도 보험이 있어야겠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매달 보험은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를 했고 이후 남편 사망보험 보상은 8억 원이 나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혼집은 고인의 직장이 수원이고 E씨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인은 그냥 자신은 여기에 있고 싶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싶어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씩 연락이 왔지만 가족들은 고인 윤상엽 씨가 아내 E씨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업 연구직으로 연봉이 1,400만 원이 넘었는데도 고인 윤상엽 씨는 나중에는 돈이 없어 불법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여 돈을 마련하고 싶었던 걸 가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 윤상엽 씨의 카톡 내용에도 보시듯이 윤상엽 씨가 얼마나 궁핍하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궁핍한 생활에서도 고인 윤상엽 씨는 아내 E씨와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는데 해외여행까지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아내 E씨에게는 내연남이 한 명 있었는데 사건 당일 내연남과도 아내 E씨는 남편 윤상엽 씨가 같이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가평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다이빙을 하다가 고 윤상엽 씨는 그만 익사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아내 E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E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고 윤상엽 씨가 단순한 익사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사 당시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 윤상엽 씨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누가 봐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분도 익사 당시 양쪽 기관지에 포말이 검출되었는데 포말은 공기와 물이 기관에 반복하여 들어왔다 나가는 걸 반복할 때, 즉 수면을 계속 오르내리며 공기와 물이 기관지에 함께 들어갈 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 윤상엽 씨는 물에 빠졌을 당시 몇 번이나 허우적거렸을 건데 목격자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유가족 측은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된 가평 계곡 사망 사건을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고인의 누나가 국민청원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매형분께서 고 윤상엽님의 억울한 죽음을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에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매형분께서 직접 적으신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 계곡 사건 고 윤상엽님의 매형입니다. 이제는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실한 도움을 요청드려 봅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미 TV에서 내용을 접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2019년 6월 30일 22시 45분경 처남이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와주어야 한다는 비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행한 일행 중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자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장난 이러니 보이스피싱 이러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때 전 할 일 없는 사람인가 잠 안 자고 일요일 2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전화를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윤상엽 씨가 많이 다쳐 응급실로 오셔야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나 다쳤냐 재차 물어보니 뜬구름없이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이 낚이는 것 아닌가 의심도 들었지만 뭔가 뒤통수가 쎄한 게 느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처가에도 처남의 사고 소식을 급히 연락을 드렸고 차마 아버님께는 사망 소식을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뭔가 촉이 오셨는지 아들이 다쳤다는 소리에 아무런 소리를 안 하시고 처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춘천으로 이동하는 내내 가족들은 한마디 없이 정정이 오르며 새벽 늦게 병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없는 새벽의 병원 주차장 바닥에 통곡을 하시다가 실신해서 누워 계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배우자 E씨가 있더라고요. 서류상 배우자 E씨에게 물어보니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다리도 풀려 있고 혀도 꼬여 있더라고요. 깜깜한 새벽에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산발에서 응급실 입구에 걸터 앉아 있는데 제대로 된 자초지종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물어보았습니다. 처남진과 처남차를 물어보니 출근해야 돼서 같이 여행 갔던 일행이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인사불성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같이 갔던 일행들은 다들 돌아갔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남의 사망을 확인한 후 처남 주변 지인의 연락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남회사의 대표번호를 전화를 해서 직원들께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처남회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장지까지 운구해 주셨습니다. 서류상의 배우자로 등재된 여자로 인해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처남 사망 소식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도 안 해주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우자 E씨는 장애인 양부에 어렵고 성장했다고는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장례식 도중에 10살 된 아이가 있다고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문상호 씨 많은 분들에게 처남의 배우자라고 소개도 했었습니다. 어쩌다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인식을 하였고 젊은 나이에 애처롭게 사고로 보냈구나, 같이 따뜻한 밥도 몇 번 못했는데 좀 더 자주 볼 것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주에도 처남과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카톡이나 전화로 연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마지막 기억을 생각하니 애절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처남과 마지막으로 장모님 생신이 돌아오시는데 같이 모여 식사하자고 음식점에서 할까? 집밥 할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6월 말 바로 그 주가 장모님 생신이셨고 더욱 애절합니다. 집안에 유일하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먼저 보내게 되니 작년 올해 장모님 생신과 처남기일이 겹치는 6월만 되면 가족이 유독 침울해집니다. 요즘은 장인 어르신께서도 말씀은 없으시지만 유독 담배와 술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장례 이후에 유품 정리를 위해 주소를 받고 처남이 살던 집에 도착했지만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7월 땡볕에 3시간 넘게 바깥에서 기다렸고 나중에 연락이 되어 집 안에 들어갔더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집안 물건도 거의 없고 낡은 물품 몇 점, 쓰레기 수준의 이불, 냉장고는 독거노인보다 더하고 쌀도 없고 저장식품도 없고 어찌 살았나 싶었습니다. 반찬통은 거의 양념만 남은 빈통이고 냉장고에 짜장면 양념이 일부 모아져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꼈다가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못 봐서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굶어서 2주 동안 7kg 빠졌다는 카톡에 남겨진 독백을 보고 나중에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전 밥 굶고 떠난 사람 생각이 들고 사고 장소가 궁금하기도 하여 가평으로 이동하였고 급하게 근처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과 햇반 하나 사서 사고 장소로 가서 바위에 올려두고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배우자 E씨 얘기는 오빠하고 주말 부부지만 잘 살고 있다, 가끔 외식도 하고 밥 잘 해먹고 있어요. 들었던 얘기가 그동안 거짓인 것 같더라고요. 가평 경찰서에서 처남의 사고 경위를 알아보니 일반적인 사망에 대한 조사뿐이었고 처남의 보험 가입 여부 정도만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언급된 처남의 생활과 관련된 그 문제의 컴퓨터의 실종 얘기도 가평 경찰서에 수차례 얘기도 했는데 알아서 수사하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진행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가평 경찰서에서는
익사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추석 2주 전 방송 작가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최초 통화가 되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갑자기 처남 사망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처남의 사망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처남이 살던 집의 주인 아저씨께 CCTV 확보를 요청했고 경찰이 요청하면 주인 아저씨가 CCTV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가평 경찰서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경찰이 확보를 안 해서 주인 아저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CCTV 영상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기록이 삭제될 것 같다는 전달과 이후에도 가평 경찰서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1년이 지난 시점에 방송국 PD님께서 CCTV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촉이 좋으신 주인 아저씨가 CCTV를 별도 구매하시고 이전 거 분리해서 보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되었지만 방송 제보의 시작이 2020년 3월경 배우자가 방송 제보를 하였고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대단한 것이 경찰도 몇 달을 걸리던 내용을 딱 3주 추석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일을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건이나 좀 더 명쾌하게 조사가 되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저희 유가족도 알고 싶습니다. 바람이지만 국민청원의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되었던 스토리의 내용만이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색 없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떠난 사람 생각을 하니 오늘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로우신 늑대 여우님들, 남자 여자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인생 한순간 나락입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시면 합법적인 심부름센터 통해서라도 평판초에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려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내 남자다, 내 살을 파먹어도 좋다, 장기 하나 털어줘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말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 윤상혁 매형 배상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청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고 윤상엽 씨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PD의 사연을 싣고는 또 다른 사연으로 시청자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